햇살 좋은 날, 기분 전환 삼아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셨거나 선물로 받은 예쁜 화분을 거실이나 창가에 올려두셨을지도 모르죠. 화사한 꽃은 집안을 환하게 만들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니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쁜 꽃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을 부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재물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괜히 일이 안 풀린다. 집안 분위기가 자주 가라앉는다.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다. 건강이 자꾸 신경 쓰인다 싶다면 그 시작이 거실 한켠에 예쁜 줄만 알고 두었던 화분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부잣집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 예쁘니까? 공기 정화 때문일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자라는 식물엔 부의 기운이 깃든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잎이 푸르른 식물은 그 공간에 터가 좋다는 뜻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차곡차곡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이어온 고택을 가보면 마당 한쪽에 화사한 꽃이 피어 있거나 담벼락 옆으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냥 전통의 풍경이 아니라 대를 이어온 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집안의 기운을 살리고 마음을 다듬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는 걸 부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예쁘지만 풍수적으로는 복을 끊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도 죽은 나무와 말라버린 화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 말라버린 잎, 줄기만 남은 화분은 풍수에서는 복이 다 빠져나간 자리라고 봅니다. 죽은 식물은 기운의 순환을 멈추게 만들고 집안의 길을 막아 재물운과 건강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특히 물주기를 놓치고 방치된 화분, 한켠에 먼지만 쌓인 화분은 기운도 집의 분위기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시 치우거나 생명력 있는 식물로 바꾸세요. 다음은 너무 큰 나무인데요. 겉보기엔 멋지고 듬직해서 기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나무를 보면 우람하고 멋지다,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너무 큰 나무는 오히려 집안 기운을 누르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집안에서 기르는 나무는 사람의 손이 닿는 크기가 가장 좋다고 해요. 즉,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생명체여야 한다는 뜻이죠. 너무 크고 너무 무성한 나무는 사람의 기운보다 더 커져서 기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집안의 흐름을 압도하면서 오히려 재물운과 건강운을 누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라면 기운이 올라가는 천장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며 양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건 복을 막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다듬을 수 있는 크기까지만 키우세요. 그게 집과 사람, 기운의 균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죽은 식물이나 지나치게 큰 나무는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관리도 어렵고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잘 두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식물들이 오히려 무심코 방치되었을 때 집안의 운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풍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기르고 계신 익숙한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물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반대로 예쁜 꽃 하나가 뜻밖의 복을 막을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개꽃입니다. 결혼식 부케, 선물용 꽃다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꽃이라 많은 분들이 예쁘고 순수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안개꽃을 단독으로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안개꽃은 이름처럼 하얗고 흐릿한 기운, 즉 에너지의 정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또렷하게 흐르고 순환되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안개꽃처럼 희미하고 모호한 기운은 집안의 기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가족의 운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안개꽃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꽃입니다.
이 꽃이 혼자서 실내에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보다 차가운 기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건강운이나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안개꽃은 아예 기르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언제나 보완이 핵심입니다. 안개꽃은 강한 양기의 꽃인 장미나 해바라기 같은 꽃과 함께 배치하면 기운이 중화되어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두지 마시고 기운이 센 양기 식물과 함께 두시는 것. 이게 안개꽃을 예쁘게 살리면서도 풍수적으로 조화롭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겉보기엔 생화처럼 예쁘고 물도 안 줘도 되고 시들 걱정도 없고 너무 편해서 집안 곳곳에 장식해 두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조화 그리고 말린 꽃, 즉 생명력이 없는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조화는 말 그대로 가짜 생명이고 드라이 플라워는 생명이 끝난 꽃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통해 집안의 생기와 기운이 흐른다고 보는데요.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정지된 기운, 멈춘 생명력을 가진 식물은 집안의 복도 함께 정체시키고 심하면 운의 흐름까지 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드라이 플라워는 아름답게 마무리된 생명의 흔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죽은 기운, 즉 음의 기운이 머무는 물건으로 여겨요. 거실, 침실, 현관처럼 기운이 머물고 오가는 공간에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두면 돈의 흐름, 사람의 운, 건강 기운이 정체되거나 막히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화는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꼭 두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기운을 보완해 주세요. 첫 번째,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쪽에 두기. 두 번째, 밝은색 매트나 패브릭 위에 올리기. 세 번째, 생기 있는 식물과 함께 배치해 기운을 순환시키기. 네 번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교체해주기. 조화도 좋지만 생기가 흐르는, 살아있는 식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크고 뾰족한 잎이 인상적인 열대식물, 알로카시아입니다. 요즘은 인테리어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서 거실 한켠이나 복도, 현관 쪽에 배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로카시아는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잎이 크고 윤곽이 뚜렷하고 세련된 느낌이라 한두 개 들여놓으면 공간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침실에 두시는데요. 우선 알로카시아의 잎을 잘 보세요. 뾰족하고 위로 강하게 뻗은 형태. 풍수에서는 이런 식물을 살기가 강한 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거실, 침실처럼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에 이런 날카로운 기운이 있으면 기운이 예민해지고 말다툼이 늘거나 몸이 피곤하고 돈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알로카시아의 잎은 크고 힘이 좋아서 방향성 있는 기운을 형성하는데요. 이게 잘못 배치되면 집안 기운의 흐름을 왜곡해서 정리되지 못한 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인테리어 감각으로는 멋져 보여도 풍수에서는 보기 좋은 칼도 조심하라는 말처럼 이런 강한 기운은 집안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알로카시아를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장실, 회의실, 서재처럼 권위, 집중, 결단력이 필요한 공간에는 오히려 알로카시아가 강한 에너지로 공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에 두고 싶으시다면 거실 한쪽 구석이나 베란다 혹은 현관 입구 근처 같이 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잎이 마르거나 축 늘어지지 않게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알로카시아의 잎은 기운의 방향을 책임지기 때문에 잎 상태가 나쁘면 오히려 기운을 삐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클라멘입니다. 하트 모양의 잎, 고운 색감, 달콤한 향기까지. 선물용이나 실내 장식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꽃이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시클라멘은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의 꽃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클라멘은 독특하게도 꽃잎이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풍수에서는 이처럼 고개를 숙인 형태를 기운이 위로 솟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즉,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복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죠.
특히 시클라멘은 집안에 오래 두면 가족의 건강운, 재물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운이 아래로 처지면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기운의 순환이 막혀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시클라멘은 양기 식물로도 중화되지 않을 만큼 음의 기운이 강한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시클라멘은 집안에 두지 말고 선물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지금 시클라멘이 집에 있으시다면 베란다나 외부 창가 쪽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공간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바라기, 장미 같은 양기꽃과 함께 두어 기운을 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예뻐서 들여놓은 꽃이 복을 맡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슬슬 보이기 시작할 수국입니다. 풍성한 꽃잎과 다채로운 색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수국이 기운을 막는 꽃으로 분류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수국이 지닌 물의 속성 때문입니다. 수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을 머금은 국화, 즉 물그릇을 뜻하죠. 물은 기본적으로 정체, 감정, 차가움과 관련된 기운입니다. 수국은 이런 수기를 매우 많이 품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안 전체를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특히 풍수에서는 기운은 돌고 흘러야 복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수국처럼 기운을 가두는 꽃이 집안에 있으면 돈도 기회도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수국은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을 띠죠. 그중 파란색과 보라색은 차가운 색으로 풍수에서는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건강운을 약화시키는 기운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수국을 실내에 두고 싶다면 반드시 창가 쪽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시고 해바라기, 장미 같은 양기의 꽃과 함께 조합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밝은 색의 화분, 따뜻한 톤의 받침대를 활용해 차가운 기운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쁘다고 무조건 두기보단 기운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머무는 첫걸음입니다. 집은 결국 우리가 머무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 어떤 생명이 숨쉬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죠. 오늘 영상이 작은 화분 하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기운 머무는 집 만들기 함께해요.